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반전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테슬라의 실적이 좋게 나왔었고 분위기가 좋게 출발을 했는데 파월 의장이 0.5%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파월 발언이 있고 나서부터 바로 증시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침 상승폭부터 시작해서 하락폭까지 계산해 본다면 제법 많은 하락이 진행이 된 모습인데요. 자, 분위기가 갑자기 식어버린 뉴욕 증시 상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효과. 일단 테슬라가 실적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장중에 10%까지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장 후반부에는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테슬라의 효과를 그대로 등에 업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 기술주들의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은 테슬라의 효과를 그대로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의류 관련주들이 최근에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또 실적 역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의류주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또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구간들, 즉 봄으로 넘어가는 거, 여름으로 넘어가는 거, 또는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구간에 이제 의류 소비가 많다라는 것도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좀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리오프닝 수혜주, 의류주들 어떤 식의 관점을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주말장에서는 약간의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죠? 자,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약간 출렁일 수 있습니다. 어제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약간 버텨주는 모습이라거나 아니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그런 기대감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국장이 갑자기 뜬금없이 뚝 하고 떨어졌죠. 자, 물론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냥 현재 시점에서의 생각이고, 주가가 하락을 할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 떨어진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주말장에서 일단 까고 들어가는 형태, 그런 모습들을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리스크 관리 대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모습이고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고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2%입니다. 둘 다 떨어진 모습인데 시장의 상황을 보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상승 출발을 제법 크게 했거든요. 크게 한 상태에서 쭉 밀려 내려가서 완전히 반전되는 그런 흐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거든요. 지금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둘 다 떨어졌는데 나스닥이 낙폭이 더 큰 것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주에게 영향을 더 많이 주기 때문이다 보시면 되겠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경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지만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빠르게 일어나게 된다면 경기가 오히려 후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금리 이야기 먼저 봐야 되겠죠. 자, 파월 의장이 지금 앞서서 이제 5월달 그 FOMC가 열리잖아요. 이제 3일하고 4일날 열리는데 예전에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0.5%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의 축소, 약 그때 950억 달러 정도? 950억 원? 그 정도였던가요? 약 9조 달러에 달하는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950억 달러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금액을 계속 줄여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지금 그 IMF 패널 토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리 인상을 위해 약간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5월 회의에서 5%, 50 베이시스 포인트죠. 0.5%의 그 금리 인상 논의가
대상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0.5%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비춰줬다는 얘기죠. 자, 근데 우리가 사실 0.5% 이 정도는 시장이 한 90% 이상으로 거의 확정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5월 달에 0.5% 금리 인상, 이거 뭐 어떻다고 괜찮은데 뭐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더 걱정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0.5% 그거 뭐 인상하는 거 뭐 다 알고 있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6월 달에는 0.75까지도 가능하다. 지금 이제 시장 예상치가 0.75까지는 열어놓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도 뭐 잘하면 0.5 아니면은 뭐 0.25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파월 의장이 0.5에다가 공격적으로 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달에는 0.75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부담이 크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은 경기가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견뎌내지 못하죠. 기술주들도 깨지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경기 전망도요, 이제 상승 출발을 해서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금리가 이제 낮은 시점에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쉽잖아요. 그런 시점에서는 경기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계속적인 투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를 통해서 경기가 빠르게 상승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데, 이제 금리가 급하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요, 그 중간에 완충 구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투자가 위축이 되죠.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던 시점에서 갑자기 투자가 뚝 끊겨버리게 되면 멈추거나 후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단기간에 빠르게 진행되는 금리 인상의 어떤 역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물가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게 되면 경기가 다시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양적 완화해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네, 실제로는 실패한 통화 정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물가를 또 잡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완전 진퇴양난이지 않겠나. 자,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0.1% 올랐죠? 네, 0.1% 올라서서, 자, 2.95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2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2.7%까지 상승을 했다. 자, 국채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금리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계속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새로운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다 금리 인상이고 뭐고 다 그냥 그래 알고 있어, 그렇게 할 거라고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거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게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되겠죠.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이 물가 목표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 자, 물가가 지금 목표치가 2%예요. 근데 뭐 지금 8%대, 10%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이 될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적 긴축까지도 같이 끌고 들어오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우려감도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제 슬로우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저성장, 즉 성장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더 빠르게 일어나는 그런 형태를 말하지만, 지금 상태라면은 네,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부분들은 둘째 치더라도 경기 자체가 뒤로 후퇴할 수 있죠. 왜냐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최소한 멈추거나 뒤로 물러서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 물가도 계속 올라간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냥 우리가 말로만 듣던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장이 거꾸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 자,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지금 연준이 현재 시장이 1년 뒤 금리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금리 고점 3.25에서 3.5보다 더 높은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 즉 1년 뒤에 3%니까 2023년 연말 정도에 3% 정도. 야, 이것도 좀 빠르죠. 왜냐면 근데 지금 이 정도까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인정을 했었어요. 자, 올해 끝날 때까지는 한 2%대까지 금리를 좀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 정도 더 올려서 3%대 금리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시장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거를 더 빨리 당겨야 되겠다 또는 더 높여야 되겠다라는 얘기라서 올해 안에 3%다 그러면 올해 안에 고점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금리가 3%대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은요, 일단은 거기서 이제 기업들이 충격을 받기 때문에 경기가 약간 후퇴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올해까지야 뭐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기간이니까 뭐
뭐 우격 따짐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금리가 높아진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버티겠느냐 이거죠. 이런 상태가 돼버리게 되면 뒤로 물러나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투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또는 주가의 상승률이 더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급하게 올라가면 이것은 당연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막 0.5%, 0.75, 막 한 2, 3개월 만에 뭐 금리를 1%가 넘게 올려버린다. 이렇게 되는 것은 상당한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탄으로 볼 수 있었던, 출구 전략의 흐름으로 볼 수 있었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한테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 뭐 당장 걱정하실 건 아닙니다. 당장 걱정하실 건 아닙니다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의 그런 경기 고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경계심을 좀 가지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더 빠르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문제점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흐름보다도 더 빠르게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좋아지려면 러시아가 일단 전쟁을 끝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삐걱거리면서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수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연 그것이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근데 금리 이렇게 올라가면은요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은 다 죽어나갑니다. 이거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빚내지 말자. 아무리 시장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나한테 기회가 온 것 같아도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지금은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합니다. 테슬라의 효과로 인해서 2차전지주가 쑥 올라왔다. 2차전지에 아직도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시죠. 자, 2차전지는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을 볼 수도 있겠죠. 앞으로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2차전지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모습들은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테슬라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약간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테슬라가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고 이제 장중에 10%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0%나 늘어났답니다. 뭐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늘어났다라는 것은 상당한 기대감을 작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테슬라의 실적이 급등한 것에는 고객 인도량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자동차 판매 가격에 전가했다. 그러니까 소비자죠, 소비자. 소비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을 그대로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 가격이 올라가서 내가 더 지출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냥 그거는 소비자한테 덤터기 씌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증가에 그런 효과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짠 하고 튀어 올라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라든지 2차전지 이런 관련 종목군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이다. 왜냐면 얘네들도 당연히 물가 인상이 될 테고요. 이것을 또 판매하는 그런 규모도 더 커질 거란 이야기죠. 자, 전기차의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배터리의 판매량도 늘어납니다. 배터리가 늘어나게 되면 2차전지 소재 쪽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도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인데, 자, 문제는 이거죠. 뭐 좋은 건 알고 있겠어. 오케이. 니네 계속 실적 좋아질 것도 알고 있겠어. 오케이.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과연 그것을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을 되고 있다는 것도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문제는 항상 그렇죠. 지금 금리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올리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에 너무 올라온 종목들, 특히 2차전지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을 해버렸다. 뭐 몇백 프로씩 또는 1000% 이상씩 이렇게 급등을 해버린 종목들이라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단기간에 다 뽑아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간에 걸쳐서 올라가야 될 그런 내용들을
짧은 기간 내에 다 풀어낸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몇 년 후에 도달해야 될 위치까지 지금 가버렸기 때문에 그 몇 년 후 시점까지는 계속 손가락을 빨아야 된다는 이야기 됩니다. 물론 계속 기대감이 나오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도 한두 개죠.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고점이 있는 거죠.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최강자도 결국에는 피곤할 때가 있다. 네, 니체까지 읽고 들어오긴 좀 이상하지만 최강자도 피곤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뭐 강철 체력이니 뭐 아무리 좋은 사람도 네, 결국에는 네, 뭐 피곤해서 지칠 때가 있는 거고 계속 1등자를 지키던 챔피언도 결국에는 새로운 도전자에게 네, 얻어 터지고 다운이 될 수 있다. 타이틀을 뺏길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 생각하셔야 되죠. 즉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미 다 만들어냈다라면 충분히 쉬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한 달 동안 내내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짠 하고 벌어왔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하는 말이 나가서 돈 더 벌어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치죠? 돈 더 많이 벌어왔어요. 이것밖에 못 벌어 더 많이 벌어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돈 벌어는 기계냐? 이렇게 반하게 되는 거죠. 네. 주부님들은 네, 밥 차려 와! 그러면 내가 밥 차리는 기계냐? 이렇게 되실 수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내가 올라가는 기계냐? 그렇긴 하겠지만, 네. 어느 정도까지 이제 고점에 도달했다라면, 충분히 쉬어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은 뭐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항상 정고점 넘어갈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지 충분히 쉬긴 했었는지 그 부분들을 꼭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자, 우리도 리오프닝 기대주다. 의류주 호실적의 전망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의류 관련주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있고 그 다음에 LF, 한섬, 영원무역, 한세실업 등등등 뭐 이런 기업들은 되게 예전부터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2020년도부터 이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의류주를 좀 찝었었죠. 뭐 최근에 이제 뭐 휠라 홀딩스가 잘 못 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지만 영원무역이라든지 한세실업 이런 기업들은 뭐 주가가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의류업체들의 주가 상승률이 다른 리오프닝보다는 좀 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AC 의류업체들 좀 별로야 뭐 이렇게 얘기가 됐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의류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소비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느냐 아니냐 또 뭐 그런 부분도 있죠. 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을 좀 가장 많이 받았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출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건 둘째 치고 실제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의류가 이 소비와 아주 민감한 그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뭐 핸드폰을 바꾼다든지 뭐 자동차를 바꾼다든지 뭐 TV, 냉장고, 세탁기 아니면 뭐 여행 이런 것들이면 뭐 그냥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데에서 진행되는 거지만 의류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이잖아요. 근데 가장 이제 그 삶이 어려울 때는 움츠러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일상생활에서 나가는 비용을 지출을 좀 줄이는 겁니다. 즉 먹을 거를 좀 줄이고 또는 외식을 좀 줄이고 또는 이제 의류 같은 경우 1년 더 입지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는 그게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고 또 거리두기가 이제 완전히 해제가 됐죠. 그리고 실외에서 마스크를 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또 5월달이 되면 올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올 거는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결국에는 온다. 자, 이거 예전에 한번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리오프닝 안 합니까? 거리두기 없애는 거 안 합니까? 우리 여행 안 갑니까? 그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상반기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풀리지 않겠는가 생각돼서 그 내용들이 이제 의류주에도 수혜가 될 것이다. 자, 지금 이 의류주가 리오프닝 수혜주다라는 점이 이제 추가적인 실적 개선에 가장 중요한 그런 단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패션 소비에 대한 지출액이 2019년도 수준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옷을 사입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나가서 돌아다니거나 소비를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이 좀 된다라면 의류에 대한 소비가 같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옷값이 또 2019년도보다 더 올랐겠죠. 이제 2019년도에 만약에 면티 하나가 5,000원 했다 그러면
그때도 5,000원 안 했나요? 아무튼 5,000원 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7,000원 정도 할 거란 말이죠. 그 정도의 이제 물가 상승이 또 있었을 테니까, 그냥 물가는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올라갔을 테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어떤 소비 심리가 2019년도 수준으로 회복이 된다라면은, 이제, 올라간 그런 물건 가격에다가 더하기 해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 볼 수가 있겠죠. 즉, 또 보복 소비나 이런 것들까지는 기대를 안 하더라도, 어쨌건 이런 의류 소비라든지 전체적인 소비에 대한 패턴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기대감이 좀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앞으로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류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름철부터 준비를 해 놓으시면, 겨울철쯤 됐을 때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름철에는 그냥 1000조가리 몇 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겨울철이 되면은 옷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물론 그때가 되면 이제 또다시 코로나 이야기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이미 코로나 꺼져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그냥 감기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그때가 되면 더 약해지겠죠. 또 더 좋은 약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의류주들 그동안 가장 뒤처져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뒤쳐져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체적으로 화장품, 그 다음에 의류 이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스크를 벗는 시점부터 얼굴에 화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화장품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옷도 갖춰 입어야 되겠죠. 한 가지들 있잖아요. 입을 옷이 없어, 들 가방이 없어, 구두가 없어, 뭐 등등등.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업황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자 지금 화장품하고 그 다음에 의류주 가장 부진했었던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서서히 빛을 좀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얘네들은 조금 늦게 출발하는 만큼 긴 호흡으로 좀 보셔야지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네요.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파월이 0.5% 금리 인상을 시사하게 되면서 주가가 반전을 하면서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기술주들에겐 굉장한 독이 될 테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0.5, 5월달에 0.5%, 6월달에 0.75%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양적 긴축까지 같이 해버리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올 수 있습니다.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리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월 발언이 주가가 흔들리는 거 어느 정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급하게 올라가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당장 문제는 아니지만 경기 고점이 오히려 더 빠른 시점에서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올 연말 통과하면서 경기 고점이 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 통화 정책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달라지게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하고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걱정을 미리 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테슬라의 효과로 인해서 2차전지주들이 상승을 많이 했다. 자 2차전지 관련주들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전망 좋아요. 긍정적이에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많이 올라온 부분들은 항상 쉬었다 가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 그냥 더 많이 올라갈 거다, 더 기대감이 있을 거다, 저기 한 10년 후에 미래가치를 끌어다가 지금 여기다가 막 반영하고 그러면은 별로 좋지 않겠죠. 또 그런 일들이 이미 벌어졌다는 얘기죠.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많이 올라간 부분들을 인정받으려면 그 시점까지는 기다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지금 별로 재미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옛날에나 재밌었죠. 즉 저점에서 사야 재밌지 고점에서 사면은 그냥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마음 졸이는 롤러코스터의 재미밖에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의류주의 호실적 앞으로 전망치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가장 뒤늦게 출발하는 그런 리오프닝 관련주가 화장품과 의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서서히 소비가 살아나는 흐름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들을 좀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옷 하나씩 사 입으시고, 자, 이 의류주의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 동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좋아지겠죠? 책 한 곡 읽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붐이라는 것은 자산 가격을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된다. 어디론가 몰릴 때는 항상 대형 재료가 존재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아무리 빅 이슈라도 단물이 넘쳐 흐르는 초기 단계에서는 그것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든 이들에게 보일 때는 이미 마지막 단계이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고 여러분 귀에 들리기 시작했으면 끝물이다 이 얘기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아무도 느끼지 못했었던 그런 시점부터 준비가 되어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자, 이것 좀 사봐. 자, 이 약 한번 잡숴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낼름 그것을 사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네, 고점에서 그 사람들의 물량을 떠넘김을 받는 것이다. 자, 우리밖에 없어. 정신 차리고 보면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너도? 야, 너도? 야, 나도! 그러면서 꼭지에 다 몰려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아무도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상투가 형성되는 배경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나한테 내 눈에 띄었다. 그랬더니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일단 그거는 내 거가 아니에요. 그것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말장이기 때문에 변수 있겠죠? 아침에 떨어져서 시작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떨어져서 시작하게 되면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시면서 아침에 주가가 좀 빠지면 일단은 일단은 버티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오후에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더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오늘 대형주가 약간 주춤거리게 된다. 수급이 좀 안 좋다. 장이 좀 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 테마주들 움직임들이 굉장히 조금 극성을 부릴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